자, 오늘은 제가 크게 실패를 한 올해 논 농사에 대해서 차례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중에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멀티코트를 기비 처리했던 부분에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장마나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일주일 후면 잡초가 제 가슴까지 자라납니다. 죽어가는 나무에서 탄저병이 계속해서 발병하고 어떤 추가적인 처리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실 빨간맛 청년입니다. 자, 제 고추 재배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논 고추 농사가 올해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례대로 이 논 고추 농사를 할 때 초반부터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제가 이 논 농사를 8월 30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때 이제 고추 보험을 신청을 하고 완전히 끝을 냈는데, 그때까지 꾸준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망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년엔 어떤 걸 바꿔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논에는 제가 퇴비를 썼고요. 그 다음에 멀티코트를 전체적으로 뿌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사코트를 파고 처리를 한 밭인데요. 식재 2주 전에 비닐 멀칭까지 마무리를 했고 5월 10일 날 처음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바사코트 파고 처리에 의한 피해가 조금씩 났었고요. 전체 피해량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한 2% 정도, 3% 정도 피해가 났었지만 보식을 하면서 길러냈고요. 실제 7월 초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던 밭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초순이 넘어가면서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논이 작년에도 물이 많이 차서 안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포크레인을 통해서 옆에 물꼬를 깊이 파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첫 번째,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저희 임실 신평지역 날씨를 네이버에서 보시면 비가 온 날이 비가 안 온 날보다 더 많을 정도예요. 고추 재배 기간 내내 비가 온 날이 더 많을 정도여서 뿌리가 너무 좋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7월 초순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뿌리가 잘 발달하지 못했었고,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 뿌리가 버티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7월 장마철을 넘어 8월 초가 됐을 때 더더욱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8월 초까지 고추가 일부 죽기는 했지만 괜찮았어요. 실제 첫물, 두물까지는 수확이 가능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첫 번째, 제가 전체적으로 멀티코트를 기비 처리했던 부분에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이제 8월에 포기를 하고 관리를 안 해서 더더욱 심해진 면도 있지만 골이 완전히 풀밭이에요. 자, 이 문제가 일반적인 비료를 쓰면 1개월이면 그 비료가 완전히 증발을 하게 되고, 작년까지 제가 사용했던 엔텍 비료 같은 경우에도 3개월, 5월, 6월, 7월이면 모든 비료가 증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잡초와의 전쟁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작년까지는 7월 중순까지 잡초와의 전쟁을 마무리를 하고 8월부터는 잡초를 일부 나는 걸 뽑아주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게 8월부터는 실제 땅에는 비료가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잡초의 성장세를 제가 따라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멀티코트를 전체적으로 기비로 뿌려주다 보니까 아직도 비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잡초를 뽑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초기질을 했어요. 고추밭에 예초기질을 하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처음 봤다 그러고 저 역시 풀 때문에 예초기질을 해본 건 처음입니다. 이 장마나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일주일 후면 잡초가 제 가슴까지 자라납니다. 이 잡초의 성장률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잡초와의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너무 자주 와서 고추의 뿌리가 좋지 않다 보니 8월이 되면서 일부 고추가 죽고 죽은 나무에서 탄저병이 조금씩 발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찍은 영상을 보면 어떤 시기에 어떤 농약을 사용해서 이거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가 죽어가고 이 고추가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 아무리 정상적으로 시기에 맞춰 방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탄저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를 일부 뽑아가며 나무를 따가며 버텼지만 8월 말쯤이 돼서 8월 20일경에 늦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늦장마에서 고추나무의 50% 가까이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게 되었고요. 그 죽어가는 나무에서 탄저병이 계속해서 발병하고 이 밭 전체에 퍼져나가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볼 때 이 고추의 정확한 방제 시기에 맞춰서 정확한 약 사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추나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5월부터 해서 8월 말 이 밭을 마무리하기까지 이런 결과를 겪어왔고요. 자, 그래서 내년에는 이곳에 어떤 추가적인 처리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논은 윗논, 아랫논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윗논은 이쪽, 제 기준으로 우측에 약 20% 정도가 작년에도 올해도 이 골을 팠음에도 물이 계속해서 차서 고추가 죽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아랫논에는 역시 제 기준으로 아랫논 오른쪽이 약 40%의 면적이 골을 팠음에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해당 논에는 물이 찼던 지역은 제가 고추를 재배하지 않으려 합니다. 죽어가는 것도 고추를 실제 수확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고추 수확량도 적고 또 물이 차서 고추가 죽어감으로 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병을 잡을 수가 없으면 그 병이 전체적으로 옮겨가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고추가 건강히 자라지 못하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는 곳에는 제가 아예 고추 식재를 하지 않고 타 작물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두둑을 더 높게 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두둑을 높게 쌓기 위해서 밭을 2번 정도 갈아엎고 트랙터로 털면서 두둑을 올렸는데요. 그 역시 조금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올해 토양 pH를 자, 이거는 주변 농사꾼 형님들이랑 열심히 의논을 해본 부분인데요. 뿌리가 성장을 하고 제대로 된 영양분을 빨기 위해서는 토양 pH가 중요하다고 제가 초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완벽하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토양 분석을 재실시를 하고 정확하게 석회를 넣어서 토양 pH를 맞춰줄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험밭에만 올해 사용했던 하이그린 제품이나 더블인 제품을 논에도 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퇴비를 정확한 시기에 완벽하게 발효가 돼서 들어간다면 거의 비슷한 효과를 발휘해 줄 수 있겠지만, 더블인은 이미 완전 발효가 돼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뿌리가 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육 환경이 불량한 밭에서는 퇴비 대신 더블인을 한번 사용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하이그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료가 아닌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미량 원소가 포함된 제품인데, 미량 원소도 일부 넣어줌으로 해서 고추가 다양한 필요한 영양소를 미량 원소까지 빨아들여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실패해 본 게 정말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들었던 고추 보험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